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한미자유연맹, 이 한미자유연맹이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애난데일 한인타운 설악가든에 했는데 오늘 강사로 오신 조평세 박사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한미자유연맹에서 특별 강연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과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알려주시죠. 예, 제목은 미주 한인 보수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은 미국에 계신 한인 분들 중에 사실은 보수적인 많이 계시잖아요, 애국자분들. 근데 사실은 미국 보수주의에 대해서도 잘 많이 모르시고, 그리고 또 한국 보수하고도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보수주의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보수주의라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한국에 있는 보수주의랑 어떻게 다른지, 더욱 어떻게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그렇다면은 한국에 계신 미국 애국 보수 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얘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예, 그럼 우리 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미국 보수와 한국 보수의 차이점이라면은 어떤 차이점을 들 수 있습니까? 차이라면은 미국 보수는 조금 더 지금 많이 분열이 돼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그 원칙 중심적인 보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보수는 사실은 이제 소위 안보 보수라고 할까요? 안보와 경제, 그러니까 시장 경제랑 튼튼한 국방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보수인데 사실은 그 원칙, 보수주의의 그 기본 틀,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미국 보수의 그 원칙, 이게 그걸 강조하신다면 간단히 한두 가지라면 어떤 한두 가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고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약한 게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한된 정부, 큰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보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또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성장을 해오면서 보수가 사실은 오히려 더 반대로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되는 그런 좀 모순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은 한인 사회인데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요. 원래 그 원칙과 기본 상식, 기본 틀을 많이 벗어난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왜 대한민국에서는 보수가 이렇게 어떤 변화를 가졌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너무나 급하게 성장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급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북한을 마주보고 북한과 경쟁하기 위해서 사실은 강한 정부를 필요로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리더십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성장을 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의 어떤 그 뿌리 그리고 보수의 정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결과를 사실은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고 그리고 또 이제서야 자유란 무엇인지 보수주의, 공화국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보수주의를 제대로 우리가 답습하고 배우려면은 뭔가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동포사회나 대한민국이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보수주의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특히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미주 한인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의 보수주의 그 정신들을 저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국에 특히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정치인분들이나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으시잖아요. 미주 한인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알리고 그리고 보수주의라는 것이 꼭 안보, 튼튼한 안보와 시장 경제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동포사회에서 사실은 우리 동포사회 그 보수주의를 지향하시는 이제 이런 그룹 어떻게 이 보수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약하고 옛날 사고방, 옛날 틀에서 이 보수라는 이 노래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이 박사님께서 보십니까? 미국에서도 우리 사실은 보수주의의 매체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 주류 언론들, 그러니까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심지어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은 보수주의의 원칙들을 계속해서 알리고 전파하는 그런 매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저희들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접하는 정보들을 이 편향된 그런 주류 언론에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뭐 특히 폭스뉴스 이런 것도 사실은 대중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보수주의 매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셔널 리뷰 같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접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보수주의 철학들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들이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에 있는 보수 진영하고 연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관계를 맺고 뭐 그런 것들을 박사님께서 아시겠지만 이 주류 사회의 보수하면은 청년, 장년, 중년 모두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서 이 주의를 이끌어 가는데 전체를 우리 한인 사회는 사실은 청중장년이 조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네.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청년들이 여기서 이제 성장하고 공부하면서 완전히 보수주의적인 어떤 네. 그런 가치관하고 특히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 많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네. 어딜 가나 한인 사회가 그렇습니다. 부모님들과 어쩔 수 없이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단절이 되고 또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주류 언론하고만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좀 더 소통하고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보수주의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청년 보수 운동에도 우리 2세들이 1.5세들이 거기에 또 참여하고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류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도 이 보수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한인 2세들도 같은 그룹에서 지금 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벗어나가지고 한인 사회라는 울타리 딱 나오면은 그것이 단절된다고 보시네요. 글쎄요. 한인 사회에서 약간의 이 젊은 층 그리고 보수주의적인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젊은 층에 대한 정의층 약간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의식이랄까요? 그리고 또 우리의 선입견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젊은이들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문화적인 걸 수도 있고 언어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미국에서 오래 사셨지만 사실은 주류와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젊은이들은 또 한국말이 많이 서투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도 있고 또 문화적인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시겠지만 오늘 강연회에서는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의 지금 오늘의 주제처럼 어르신들의 보수의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젊은이들을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갑을 여셔서 후원을 해주시고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원을 해주시기보다는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내려놓고 어떤 주도권이나 이런 걸 전적으로 내려놓고 젊은 층들 미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층들 중에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와 어울리면서 보수주의 철학을 확실하게 배우고 있고 한국에 관심 많은 그런 젊은이들을 철저하게 지원을 하고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젊은이들을 강조하시는데 이 젊은이들은 여기에 오늘 오신 어르신들의 자제분도 다 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분들은 여기에 참여 안 하고 어디 밖에 가서 젊은이들을 찾아합니까? 그건 글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여기 어르신분들은 한번 자녀분들 왜 안 데려오셨는지 한번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세대 교체라든가 차세대 유입이라든가 이걸 외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문화적인 장벽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쎄요.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어떤 단절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차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은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은 많이 보이지만은 글쎄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젊은이들의 어떤 목소리를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은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그래도 완전히 젊은 측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래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여기에 대해만 굉장히 젊은 측에 속하는데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한인 동포 사회 이 보수가 나아갈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한국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보수 정권을 밀어주시되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는 확실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 정권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고 다른 후보가 됐었으면 훨씬 더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제대로 가고 있잖아요.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확실히 밀어주시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미국 보수주의와 닮아야 될 점들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신앙인들이 많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상한
변태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들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미국 보수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폐해들을 미국에서 다 겪고 계시잖아요. 특히 그렇죠. 버지니아에 계신 한인분들은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텐데, 이 교육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우고 노하우들을 배우고 한국에 전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딱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뭐 이렇게 한국의 보수 정권이 지금 잘 나가고 안정되게 흘러간다고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요. 근데 최근에 무슨 뭐 벌써 막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뭐 소치 이야기가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고 또 실제 거리에서 또 데모도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탄핵 시도라든가 그리고 촛불 시위 비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확실하게 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국내에 있는 좌익 세력, 극좌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보수주의 혹은 공화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내부에서도 보수주의의 정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혁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좌익의 어떤 선동이나 그런 것에 저희가 치우치고 흔들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원칙은 확실하게 세우되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는 잘 나가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좀 더 나가야 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더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확고하게 세워나가야 될 부분들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제 미국의 대선도 2년 후거든요. 네. 2024년. 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화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른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은 뭐 점하는 게 이렇게 뭐라고 점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뭐 나름대로 이제 그리고 개인적인 11월 중간 선거 보고 네. 이제 조금씩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그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고요. 마가 세력이 아직까지 건재하고 오늘도 이야기를 할 거지만 했지만은 그래서 그렇지만은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되고 또 몇몇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는 글렌 영킨 같은 주사도 있고 또 플로리다의 론 드산티스가 이제 나오기를 사실은 바라는 측면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나오면 너무나 잘했지만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혹은 점점 더 분열적인 측면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내려오고 그 드산티스나 영킨 이런 젊은 세대들을 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수의 강사로서의 우리 동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수 진영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분열되고 균열이 일어나고 그런 추세들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확고히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주의 원칙이 무엇인지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확실하게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